소설 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20장 봉오동 전투. 드디어 봉오동 전투 나왔네. 어제 오후 일본군이 연대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정찰장 오창근이 들어왔다. 대좌 야스카와가 지휘하는 보병 연대 병력과 기관총대 5대와 박격포 5대가 내일 아침에 온성을 나서 두만강을 건널 것이라 했다. 1400여 병력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 부교를 놓고 있다고 했다. 월강 추격대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했다. 월강 추격대, 여기서 나오네요. 대한독립군은 곧장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중총과 하촌 사람들을 전부 피신시켰다. 안산마을 사람들과 삼둔치 사람들도 모두 인근 산속 피난처로 들어가게 했다. 안산에서 삼둔치, 하촌, 중촌까지 비워놓은 독립군은 사령부 작전에 따라 각기 필요한 위치에서 움직였다. 별동 분대는 하촌 모퉁에서 피파골 지나 서너락골을 거쳐 안산까지 내려왔다. 날씨가 나쁘다. 낮게 뜬 구름 사이로 비올 바람이 흘러다닌다. 내 구역에서 날씨가 나쁜 건 아군에게 덕이다. 안산 등성이의 포진에 기다린 지 1시간쯤 됐을 때 안산 앞벌에 월강 추격대가 나타났다. 말탄 장교들과 가지런히 정렬한 보병들과 수레 5대에 실린 기관총과 박격포 5대. 봉오동은 물론 고려령까지 통째로 날릴 수 있을 것처럼 어마어마하다. 장함에 보이기까지 한다. 선봉대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1조장 김바우가 들여다보고 있던 만원경을 건네며 말한다. 만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보인다. 선봉대는 1개 중대병력이다. 봉오동까지 가는 길에 매복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선봉대를 내보내는 것이다. 안산 앞벌에서 봉오동까지 가는 길은 여럿이다. 안산 앞벌에서 안산을 돌아 후안산 옆길을 돌아 서북쪽으로 진행하면 고려령 서쪽 방향으로 난 봉오동 입구다. 안산 앞벌에서 안산을 돌아 후안산 옆길을 돌아 서북쪽으로 진행하면 고려령 서쪽 방향으로 난 봉오동 입구다. 왕래가 가장 많은 그쪽을 서너락골이라고 부른다. 서너락골은 피파골로 이어진다. 안산에서 서북쪽 등성이를 넘는 방법도 있다. 후안산 개활지를 사선으로 질러가는 방법도 있다. 봉오동 서남쪽 방향으로 가도 된다. 여러 길이다. 여러 길이 다 봉오동 하촌 아래골로 이어진다. 말과 수레가 움직이기 쉬운 길은 서너락골을 통해 피파골을 지나는 것이다. 피파골은 자작나무 숲이 울창한데도 숲 가운데가 평평해 길이 좋다. 흰 숲이 덕에 밤에도 덜 어두운 장점을 가졌다. 별동 분대가 할 일은 월강 추격대에 타격을 가해 전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별동 분대가 할 일은 월강 추격대에 타격을 가해 전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일군이 작은 매복에 걸리게 만들어 봉오동 쪽으로 큰 매복의 주위가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 여기서 일군들이 작은 매복에 걸리게 만들어 봉오동 쪽 큰 매복의 주위가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 놈들은 본대가 무너지기 전에는 최고 지휘관이 위태로워지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는다. 놈들은 본대가 무너지기 전에는 최고 지휘관이 위태로워지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는다. 체면이 있지. 연대 병력이 몰려왔는데 전력이 약간 손상당한다고 회군할 수도 없다. 약올라 미치고 복수심에 불타 봉오동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자, 사격준비. 장전된 탄환이 떨어지면 곧바로 서너락골로 뛴다. 안산마을 옆길은 한쪽이 등성이고 한쪽은 마을로 열려 있다. 월강 추격대 선봉대 100여 수가 견워총 자세로 길에 들어선다. 극도로 조심스러운 이동이지만 쟤들 앞에 매복이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 치고는 무모하다. 아니, 교만하다. 일본 놈들은 계급이 높건 낮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상관없이 다 자신들을 조선보다 높이 둔다. 쪽발이 섬놈들 주제에 조선을 반쪽 섬으로 낮춰 부르면서 자신들이 선민인 양 군다. 조선 전도를 보면 조선은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다. 대륙 머리에 앉아있기에 한머리 땅이다. 그런데 썩어 흐물어진 물고기 형상으로 바다에 떠있다는 쪽발이 섬놈들이 되지 못한 선민의식에 취해서 조선을 대한을 한없이 얕본다. 화일은 자쳤던 몸을 일으켜 대번에 보이는 말탄 놈을 쏘며 외친다. 사격. 말탄 놈이 총을 떨어뜨리며 말에서 떨어진다. 타당탕탕탕. 집중 사격할 때는 꽹가리 치는 소리가 난다. 놈들은 매복이 이렇게 금세 나타나리라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반격이라고 하는데 순 헛총질 31명이 100여 명한테 총을 쏠 때 반 이상은 빗맞히리라 예상했다. 그런데 각기 장전된 총탄을 다 쏘고 나자 상황이 끝나버린다. 100여 수가 모조리 자빠졌고 말은 놀라 재왔던 방향으로 뛴다. 늘 빠르고 정확하게 쏘도록 훈련하는 데다 집중 사격을 했으므로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많이 심하다. 이렇게 대번에 모조리 넘어뜨려 버린 건 처음이다. 이게 아니잖아? 이리 다 넘어뜨려 버리면 어떡하냐고. 3분지 1쯤은 살려놔야지. 말을 하다 보니 어제 사령소에서 들었던 책망투다. 잘했는데 너무 잘해버려 칭찬만 할 수 없는 상황. 대장이 빗맞히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요. 만날 총알 아끼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용환보다 생월이 한 달 늦어 막내가 된 동수가 불맨 소리를 한다. 듣고 보니 그렇다. 마치는 훈련만 시켰지 빗맞히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 안산 앞벌을 건너다 보니 어느새 한 부대가 앞으로 나선다. 선봉대가 매복에 걸린 걸 알아챈 것이다. 잘해서
너무 잘해서 치하하는 것이지. 다들 잘했네. 자, 내려가자. 내려가 총기와 실탄 걷어서 서늘학골로 가지. 아직 숨 붙어있는 놈이 많다. 산 놈이건 죽은 놈이건 관계치 않고 탄띠를 끄르고 총을 거두는데 뒤편에서 용환이 일본말 하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용환이 넘어진 일군한테 손을 잡혀 있다. 죽는 놈인 줄 알고 탄띠를 풀던 중에 놈이 용환의 손을 잡은 모양이다. 용환과 일군 사이에 몇 마디 오간 뒤 용환이 그 손을 확 내치고는 탄띠를 풀어 일어선다. 동수가 묻는다. 뭐라고 하디? 넌 뭐라고 했고? 자식이 셋이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어. 자식이 셋이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어. 나는 내 놈이 내 어머니랑 형을 죽였다고 말해줬어. 그랬더니 미안하대. 그래서 나도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줬어. 확인 사살할 계획은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 화일이 소리친다. 모두 이동하라. 총 두세 개씩을 둘러매고 서늘학길을 향해 최대 속력으로 뛴다. 일군에게서 거두온 총기를 숲에 숨기고 한 시간쯤 지나자 또 중대병력이 서늘학길 입구에 나타난다. 들키지 않으려고 좀 멀리 숨은 탓에 매복거리가 길다. 기다릴 것 없이 화일은 말탄 놈을 향해 총을 쏜다. 소위 놈들한테까지 말을 태워다니는 외놈들에게 부하가 나서 마구 쏴댄다. 놈들도 여기저기로 흩어져 반격을 해댄다. 그래봐야 이쪽에서는 아군이 절대 우위다. 아군은 총탄에 맞지 않을 위치에서 공격하는데 놈들은 사방이 뚫린 곳에 몰려있다. 적군 7, 80수가 쓰러졌다. 몇 놈이 죽고 몇 놈이 살았는지를 세는 건 지금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싸우다 당하지 못해 일군 군대가 무서워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야 할 때다. 화일은 호각을 불어 퇴각 명령을 내린다. 퇴각 명령을 내리고 서늘학길을 피해 봉오동 남서쪽 숲속으로 튄다. 남서쪽 작은 봉우리를 타고 넘어 하촌 아랫골 입구가 보이는 등성이 안쪽이 목적지다. 거기서 월강 추격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름길을 통해 상촌까지 뛰는 게 오늘 별동 군대만의 소입니다. 뒤따라 뛴 대원들이 금세 화일을 앞질러 간다. 가늘고 긴 몸을 구부리고 늑대들처럼 치닫는 용환과 동수가 제일 빠르다. 놈들한테는 전장이 놀이터 같다. 12시 5분에 별동대가 지름길을 통해 뛰어와 연대장 지소 앞에 정렬한다. 앞으로 나선 화일이 말한다. 놈들이 피파골 지나 봉오동길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군복은 땀에 절다시피 했고 숨은 훅훅 몰아쉰다. 젊은 놈들이라도 산길 10여리를 쉬지 않고 뛰면 숨이 가쁠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상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서남단 숲에서 피파골까지 퇴로를 닦았다. 경사가 심하지 않는 봉오동길은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굽어졌다. 독립군들의 퇴로로 만들어진 숲길은 거의 직선일지라도 산길이라 굴곡이 저 뛰기가 쉽지 않다.
젊은 놈들이나 뛰어다닐까 지부 성원들은 그냥 걷기도 숨이 차다. 별동 분대를 젊은 녀석들로만 채워놓은 까닭이다. 놈들 행군 속도가 어떻던가. 조카 같고 아들 같은 화일이지만 제 수아들이 있을 때나 사령부 회의 때는 반존대를 한다. 10여 년 세월을 동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신기하고 대견한 놈이다. 여처는 이화일이 15살 때 총 잡는 자세를 가르쳤다. 그때 처음 잡은 총이 대번에 너무 손에 붙는 눈치였다. 몸놀림은 독수리처럼 가벼웠다. 말귀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챈다. 제가 아는 걸 용안에게 가르치며 자라주었다. 제가 아는 걸 용안에게 가르치며 자라주었다. 화일이 아니었으면 용안을 어찌 키워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을 것이다. 이 화일 하나를 얻음으로써 여처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얻었다. 두 줄로 꾸역꾸역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갈 걸음으로 선두가 하촌길에 들어선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관총을 실은 수레 5대, 박격포차 5대입니다. 놈들도 상촌이 대한독립군 본거지이자 현재 진지라는 사실을 알므로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1지대는 상촌 서북단에, 제2지대는 상촌 동쪽 고지에, 제3지대는 북쪽 고지에, 제4지대와 제5지대는 상촌 남단과 여천이 직접 이끄는 한영준의 제1중대와 김치명의 제2중대는 상촌 서남단 중턱에 자리 잡았다. 각 지대가 매복한 위치를 지도로 보면 오각형이다. 월강 추격대가 그 오각형 안으로 다 들어서면 공격할 것이다. 정찰대가 있던가? 저희가 정찰대를 2차례 깼습니다. 그랬더니 선두소대가 정찰조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 진군 속도가 극도로 느린 까닭이고요. 1시간쯤 걸리겠나? 저희가 지름길로 내달아 오는데 10분쯤 걸렸으니 앞으로 1시간쯤이면 그들 선두가 들어서리라 봅니다. 하촌에서 상촌 입구까지 10리, 중촌은 하촌에서 삼사리 지점에 있다. 중촌에서 상촌 초입까지 6, 7리, 정찰대는 속력을 높여 빨리 올 수도 있다. 방언, 성집, 전군의 엄호로 들어가라는 신호기를 올려라. 방언과 성집이 검은 깃발 달린 깃대를 올려 흔들어 댄다. 신호기가 오르자 1, 2중대가 먼저 낙엽 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어모들 덮개를 열고 일제히 숨는다. 빨간 견장이 없고 모자가 다를 뿐 독립군 복색은 일군 군복 색깔과 비슷하다. 풀어 글이 지어 입혔다. 어쨌든 마른 낙엽 속에 숨으면 피차 찾기 어렵다. 그 점을 이용해 어모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 다른 지대들에서 같은 깃발을 흔들어 호응해 온다. 깃발들이 사라지자 봉오동 상촌 일대가 아무 일도 없는 산골처럼 되었다. 전투대원 600이 사라지고 비전투대원 300이 남아 예사로운 일들을 한다. 쌓던 축대 쌓고 이던 지붕 이고 짜던 발을 짜고 장만하던 음식 계속 만들고 오늘 비전투대원들의 전투는 일상 살기다.
필요할 때까지 예사로이 있다가 대피 신호가 오르면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어머 속으로 들어가 숨는 것이다. 그들 300명이 아무렇지 않게 움직임으로 상초는 여름 맞는 산골 마을 한낱 같다. 600명이 어머 안에서 얼마나 긴장할 것이든 외형으로는 고요하다 못해 한적하다. 별똥분대도 정해진 어모로 들어가 잠시 쉬게. 자네들 어모마다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먹고. 예, 대장. 별똥대가 지소 가까운 쟤들 어모로 향한다. 용환이 아비를 향해 눈을 찡긋하더니 씩 웃어 보이곤 제 무리를 따라간다. 예전에 용범은 아비를 쏙 뺐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용환은 제 어미와 많이 닮았다. 녀석은 엄살이 없다. 신기할 만치 천진하다. 화일 곁에서 부대 최고 전사 중 한 명이 됐는데도 가끔 하는 짓이 아직 어린아이 같다. 녀석의 그런 모습에 안도하는 건 제 어머니와 형을 잃게 만든 아버지로서의 자책일 것이다. 독립전쟁 길에 들어선 걸 후회한 적이 없으나 녀석한테만큼은 가끔 미안하다. 예상했던 대로 어모 덮개를 덮고 기다린 지 20분 만에 적군 정찰 소대가 상촌 입구에 나타난다. 상촌 곳곳에서는 비전투 대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다. 1군 정찰대가 더 올라가면 들킬 것 같은지 입구에서 요모조모 살피다 잽싸게 돌아선다. 아니, 반수는 남는다. 1, 2중대가 매복에 있는 바로 아래쪽에서 정찰대 일부가 산비탈에 붙었는지 지휘소에서 보이는 건 충천 쪽으로 내려가는 12놈 뿐이다. 가까이 있는 1군 정찰대 12놈 때문에 1, 2중대를 비롯한 별똥대며 지휘소까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기침기가 있는 대원들한테는 약재가루와 버무린 벌꿀 경단을 나누어 주었다. 기침이 나거든 입에 물고 참으라는 의미였다. 못 참을 정도로 기침기가 심한 대원들은 전투 대열에서 빼 비전투 대원들 사이에 넣었다. 12시 45분. 드디어 일본군 선두가 상촌 입구에 나타났다. 놈들이 올 거라 자신하면서도 여처는 야스카와라는 놈이 제정신이면 어찌나 12시 45분. 드디어 일본군 선두가 상촌 입구에 나타났다. 놈들이 올 거라 자신하면서도 여처는 아스카와라는 놈이 제정신이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다. 제정신 박힌 지휘관이라면 앞선 여러 차례의 전투들이 이 봉오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를 수가 없지 않은가. 오늘만 해도 별똥대가 제놈들 정찰대를 2차례나 커프 낄지 않은가. 아무리 약이 오르고 화가 나도 이렇게 기어들 일인가? 그 정도 신중함도 없는 자가 어떻게 연대병력을 지휘하랴. 그랬건만 놈들이 온다. 아군이 석 달 가까이 준비해 펴놓은 거대한 함정 안으로 정말 들어오고 있다. 조선과 조선인을 눈 아래로 내리보는 오만이 일본 것들을 어리석게 한다. 최소한 이 봉오동으로 연대병력을 끌고 들어오는 야스카와 대자는 어리석은 놈이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 10년 넘게 이 악물며 커온 대한독립군을
오합지졸로 여기고 기어이 이 봉오동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쑥쑥 들어와서 삼지대가 자리한 상촌 안쪽까지 잘도 들어간다. 그 사이에 마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13시 10분 일군 후미가 여천과 1, 2중대가 지키는 상촌 서남단 길을 통해 상촌 안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간다. 만원경에 눈을 댄 채 여천이 낮게 읊조린다. 공격 준비 신호 올리게. 방은 성집 천동은 25년 전 원산포구 전투 때부터 함께 왔다. 여민은 풍산에서 18살에 입대했다. 그도 여천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내 보좌가 공격 준비 신호기를 올려 흔든다. 공격 준비 신호가 비전투원들한테는 전원 대피 신호다. 1, 2중대원들이 엄호에서 기어나와 전투 위치를 찾아간다. 별동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점 지대들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신호기가 올랐다가 사라진다. 별동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점 지대들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신호기가 올랐다가 사라진다. 우리도 우리 위치로 가지. 여천을 비롯한 보위 4사람도 지휘 엄호에서 나와 작전 위치에 선다. 공격 신호는 여천이 울리는 첫 총성이다. 상촌 서북단의 사령관 초진동과 이천호의 제1지대가 있다. 상촌 동쪽 고지에 사령부 부관 안무와 강상모의 제2지대가 있다. 북쪽 고지에 연대 부장교 이원과 강시범의 제3지대가 있다. 연대장교 박승길과 조건식의 제4지대와 최운산의 제5지대는 상촌 남단에 있다. 여기 서남단 중턱의 한용준의 제1중대, 김치명의 제2중대, 이화일의 별동분대까지 자리 잡고 있다. 그 모두가 여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격 준비하라. 여천이 내 보좌를 향해 속삭인다. 동시에 자신의 총을 꼬나들고 1군 맨 끝에 있는 놈을 겨냥한다. 사격 준비됐나? 예, 대장 명하십시오. 13시 15분이다. 그럼 우리 5시 다 같이 준비. 이제 시작한다. 사격 준비. 실시. 실시라는 말과 동시에 실시한다. 여천이 먼저 겨눈 놈의 이마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총소리와 함께 군모 쓴 놈의 머리통이 터진다. 골짜기 안 곳곳에서 일제 사격이 시작된다. 운명이라는 듯,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듯 온 골짜기에 총성이 쏟아진다. 총구에서 발생한 연기가 마구 핀다. 놈들이 퍽퍽 넘어진다. 그렇지만 여천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아군 사격 집중도가 낮다. 실험 사격할 때보다 사격거리가 멀고 넓다. 실물을 놓고 실험 사격을 할 수 없기에 모래자루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와 움직이는 적, 그 사이를 미처 계산치 못했다. 놈들이 대단히 정예군이라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염두에 뒀어야 했다. 아군이 놓친 그 점 때문에 일군은 혼돈의 와중에 우왕좌왕 하면서도 곧 반격 위치를 찾아간다. 여기 서남단 중턱 골짜기에 든 적군들이 그러하므로 다른 데 있는 적군들도 금세 반격 위치를 찾아낼 것이다.
적군의 반격이 시작됐다. 적군의 기관 총대가 두두두 불을 뿜는다. 펑펑펑 박격포가 날아와 터진다. 아군 사격 집중도가 떨어지듯 적군 공격도 효과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적군 화기는 아군 공격을 막아버리는 막대한 힘을 가졌다. 두두두두두. 기관총들은 독립군의 주요 공격 지점을 간파하고는 그쪽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해 댔다. 그 범위가 전면 180도를 아울렀다. 500발을 연발하는 기관총 앞에서 아군은 총을 들고 서서 쏘기는커녕 목을 내밀어 보기도 어렵다. 5지점에 나누어 있는 독립군의 전투대원은 600명이다. 지형적 우위에 있다고 해도 1700수 가까운 일군과 기관총 5대가 쏟아내는 무지막한 총탄과 집체가 터지는 것 같은 박격포탄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군이 폭탄을 던질 만한 거리 밖이라 그조차도 무용하다. 게다가 골짜기 안에는 엄폐물로 삼을 수 있는 바위며 작은 언덕들이 얼마든지 있다. 5기관총대가 쟤들과 마주한 독립군을 겨냥하고 있고 박격포대는 아무렇게나 연신 쏘아댄다. 박격포가 날아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므로 피한다. 피하지만 사방천지서 박격포가 펑펑 터진다. 기관총대는 사격을 멈춘 채 이쪽이 움직이기만 기다린다. 12해 전 함경도 붉은별 벌판 전투에서 이런 양상이었다. 그때는 지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속수무책 당했던 거라고 여겼다. 실상은 기관총 포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때는 벌판이었다. 놈들한테 기관총 6대가 있는 걸 처음엔 몰랐다. 아군이 가져본 적 없는 무기인지라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일각도 못되어 의병연합군 천여수가 쓰러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했다. 도망쳐 몸 숨길 곳이 너무 멀었다. 여기는 아군 위치가 우위다. 적군은 병력과 무기가 절대 우위다. 공격을 개시한 지 반시간쯤 만에 골짜기 안이 조용해진다. 다른 지점들에서도 총소리가 그친다. 일본군 후미가 5지점이 이룬 오각형 안으로 들어선 걸 확인한 여천이 공격 신호를 낸 게 13시 15분이다. 아군 준비가 워낙 투철했기에 여기까지 끌어들였으므로 실제 교전은 오래 걸리지 않았으리라 여겼다. 아군 준비가 워낙 투철했기에 여기까지 끌어들였으므로 실제 교전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여겼다. 오판이었다. 1군의 기관총대가 5대, 박격포대가 5대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가공할 위력을 다 알지 못했다. 전투 때마다 배우지만 매번 뭔가 모자란다. 15시 45분, 2시간 반이 흘렀다. 이쪽이 꼼짝 못하듯 적들도 꼼짝 못한다. 날이 흐려서인지 며칠째 교전하고 있는 착각이 생길 정도다. 적들은 공격 초반에 쓰러진 소수를 제외하고 아직 거의 그대로다. 전투는 국지전 양상으로 변하여 산발하다. 그나마 멈췄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군을 끌어들여 아군 전멸을 자초한 꼴이 될 것이다. 이 대치 상태를 깨야겠지? 내 호위들에게 인지 스스로에게인지 묻는다. 넷이 동시에 대답한다. 예, 대장. 여민 별동대를 데려와라. 여민과 고천동이 엎드리다시피 기어가더니 별동대를 불러온다. 화일과 별동대원들이 포복자세로 여천 앞으로 다가든다. 화일아, 예 대장님, 이대로 가다간 밤을 맞겠다. 우린 긴 시간 끌 실탄이 없지 않느냐. 네 대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우리가 적군과 기관총대, 박격포대와 마주하고 있으니 너희 별동대는 가서 기관총대 뒤편을 공격할 수 있는 저격 지점을 찾아라. 한 바퀴 돌면서 기관총대를 다 깨라는 게다. 2시간 반 동안 그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다. 기관총대를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만원경까지 가지고 부릅뜬 눈으로 팔방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저격 위치를 찾는다고 해도 쏘자면 놈들 앞에 몸을 드러내야 했다. 그리 위태로운 일을 할 사람이 별동대뿐인데 젊은 놈들을 적군 총구 앞에 세우자니 결심이 쉽지 않았다. 다른 수가 있는지 궁리했다. 다른 수가 떠오르지 않으니 하는 수 없었다. 제가 먼저 그 생각을 해내고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우둔하여 늦었습니다. 내가 그대들 안위를 생각했듯 그대 또한 그대 수하들을 생각했겠지. 예, 대장님, 다녀오겠습니다. 화일이 이미 구상했던 것처럼 제 수하들을 이끌고 제 사지대가 있는 서남쪽으로 사라진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다니며 기관총대를 저격할 지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화일은 별동대를 데리고 제 사지대와 여천 중대 사이 등성이 가까이 다가들었다. 기관총대를 깨지 못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모조리 쓸데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봉오동이 박살나고 말 거라는 생각에는 이 봉오동이 박살나고 말 거라 생각하는 참에 여천이 불렀다. 자리 잡고 유심히 살피자니 여천 중대와 제4지대를 겨누고 있는 두 기관총대가 사선으로 보였다. 사정거리 아니었다. 양쪽 기관총대에 각기 기관총수와 보조수가 앉아있고 엄호하고 있는 일군 병사가 20명가량씩 있었다. 모두 저 두 기관총대가 보이나? 예, 지금 우리는 일군 기관총대 격파대다. 각자 사격 위치를 잡는다. 모두 사격 위치와 자세를 잡는다. 먼저 우리 1, 2중대를 겨누고 있는 오른쪽 기관총을 처리한다. 내가 기관총수를 쏘고 중선이 보조수를 쏜다. 기관총을 엄호하는 놈들은 각자 하나씩 맞는다. 남은 놈들은 우리 중대에서 처리하게 놔둔다. 그 다음 즉각 총구 돌려서 우리 4, 5지대를 향해 있는 왼쪽 기관총대를 깬다. 이후 1주대 쪽으로 이동한다. 사격 준비. 사격이라 말하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1, 2중대를 겨냥하고 있던 기관총수 관자놀이쯤에 박혔는가. 놈이 군모를 떨어뜨리며 보조수 쪽으로 넘어갔다. 중선이 쏜 총탄에 맞은 보조수 놈은 앞으로 넘어졌다. 기관총을 엄호하던 놈들도 퍽퍽 넘어갔다. 분대 모두 총구 돌려.
각기 선 자리에서 찰칵찰칵 격발하며 총구를 돌렸다. 준비사격. 제4지대를 겨냥하고 있던 기관 총대를 깼다. 이렇게 쉬웠던 걸 여천이 결심하기까지 2시간 반이 걸렸고 화일 스스로는 그나마 결심도 못했다. 제1지대 쪽으로 이동. 2개 깼으므로 3개 남았다. 기관 총대가 만든 방어막이 뚫리자 남쪽을 맡은 1, 2중대와 4, 5지대에서 총탄이 쏟아졌다. 아래쪽에서 반격하는 소리도 요란했다. 별동 대원들은 제1지대를 향해 뛴다. 돌뿌리를 건너뛰고 나뭇가지를 비켜뛰고 등성이를 기어뛰었다. 멈춰! 제4지대와 제1지대 사이 등성이에서 제1지대를 겨냥한 기관 총대를 발견했다. 제4지대와 여천중대 쪽에서 전투가 재개되자 이쪽 놈들도 기관 총구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대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장교놈은 몸을 낮춘 채 뭐라고 마구 소리를 질러댄다. 영환이 대원들이 듣도록 낮게 말했다. 눈 크게 뜨고 조선놈들을 보라고 질러대는 소리입니다. 그렇군. 우리도 눈 크게 뜨고 각기 저격 지점을 찾도록. 엎드린 채 두리번대던 오조장 민중선이 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를 내며 저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기관 총대 옆쪽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공격 지점이었다. 각자 사격 위치. 현재 놈들 위치에서는 다른 2개의 기관 총대가 깨져나간 걸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유달은 불안을 느꼈는지 기관 총수는 제1지대를 향해 기관 총구를 돌려 을러대고 기관 총대 어모병들은 총을 겨눈 채 마구 두리번거렸다. 여기서 1지대를 겨냥한 저 기관 총대를 깨고 최대 속력으로 3지대 쪽으로 뛴다. 자, 준비, 사격. 31명이 한 곳을 조준하고 쏘니 한 발씩으로 정리됐다. 기관 총수가 넘어진 순간 2005의 제1지대에서 총탄이 쏟아졌다. 제1지대에서 쏟아진 총탄들이 1군 박격포대를 무너뜨렸다. 5지대 쪽으로 들깨들처럼 낮게 이동한다. 3지대 쪽으로 들깨들처럼 낮게 이동한다. 3지대를 겨누고 있던 기관 총대를 깼다. 마지막은 2지대를 겨냥한 기관 총대다. 기관 총수가 쓰러지자마자 2지대에서 총격이 쏟아져 내렸다. 온 골짜기에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총성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처음엔 꽹과리 소리 같더니 이제 콩복군 소리쯤으로 들렸다. 화일은 분대를 이끌고 여천중대로 복귀했다. 별동 분대가 기관 총대를 깨고 나니 박격포대는 어렵지 않게 부술 수 있었다. 다른 지대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래쪽 적군과 위쪽 아군 사이에 총격전이 본격화됐다. 피하간에 주고받는 총격이었지만 여기는 대한독립군 영역이다. 대한이다. 전황은 아군 쪽으로 급속히 기운다. 지형적으로 위에 있는 아군 사상자는 드문 것 같은데 넘어져 있는 일군은 부지기수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옥도 따로 없다. 일군한테는 날씨마저 지옥일 터. 점점 더 흐려진 날씨가 급기야 안개비를 내린다. 무. 일본군 쪽에서 퇴각령이 나오고 있다. 여천이 화일에게 명한다. 우리가 얼추 반쯤 잡은 것 같다.
그건 반수쯤이 퇴각하리라는 것이겠지? 예, 대장님. 내 대원들을 데리고 놈들 앞서 피파골로 내려가거라. 피파골 길목에 깊이 숨어 퇴각하는 놈들을 살펴라. 놈들 숫자가 적지 않는 데다 잔뜩 독이 올라 있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너희는 절대 나서지 마라. 오늘만 날이 아니니 성급히 굴지 말고 너희들 목숨을 고이 가지고 돌아오라는 게다. 명심하라. 예, 대장님. 별동 대원들이 숲길로 들어서더니 금세 사라진다. 직선 길일지라도 숲속인데다 안개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어 시야가 몹시 흐리다. 놈들이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오고 있다. 사람 형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조리 쏴라.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려라. 여처는 목청껏 소리 지르며 스스로도 사격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퇴하는 놈들도 필사적이다. 산비탈을 향해 쏴대면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안개가 휘 몰려다니는 중에 언뜻 놈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와중에 옆에서 새로 장전하던 천동이 소리와 함께 총을 떨어뜨린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감싸며 주저앉는다. 주저앉으며 소리친다. 괜찮습니다, 대장. 어깨를 살짝 스쳤습니다. 천동은 여천이 걱정할까봐 잽싸게 제 상태를 알렸다. 순간 여천은 퇴각하는 놈들에게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전세가 기운 상황에서 악에 바친 놈들을 공격하다가는 아군이 사상자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방은 공격 중지 나팔을 불게. 방언이 위쪽을 향해 서서 나팔을 길게 분다. 뿌뿌뿌 멈추라는 뜻으로 긴 나팔 소리가 울려나가자 골짜기가 차츰 가라앉는다. 퇴각하는 놈들 총소리도 잦아든다. 이쪽에 공격 중지 명령 나팔 소리가 난 걸 알고 총을 쏘는 대신 빠져나가는데 몰두한다. 다쳤으되 걸을 수 있는 놈들을 부축해 가며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공격할 때는 신중치 않은 놈들이었지만 달아날 때는 아주 신속한 놈들이라 오래지 않아 산촌 입구 외길이 조용해진다. 공격할 때는 신중치 않은 놈들이지만 달아날 때는 아주 신속한 놈들이라 오래지 않아 상촌 입구 외길이 조용해진다. 완전히 조용해진 길에 안개만 넘실거리고 다닌다. 전군이 숨 죽이며 여천히 전투가 끝난 것과 승리를 선언하길 기다리고 있다. 방은 우리 측 승리다. 승리 나팔을 불게. 방언이 뿌뿌 나팔 소리를 짧게 끊어가며 적군이 물러갔음을 아군이 승리했음을 알린다. 맨 안쪽 제3지대 쪽에서부터 함성이 일기 시작한다. 와,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곳곳에서 같은 함성과 만세 소리가 터진다. 군악대가 들어있는 김치명 중대 쪽에서 군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구국일념 독립전사 어디 있나 어디에 있나. 우리 여기 있지. 그 대목을 부를 쯤이면 군가가 전군으로 올라붙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리. 자유를 누리리. 안개에 휩싸인 봉오동 골짜기가 고려령까지 들려지는 듯이 거대한 합창이 이루어진다.
구국일념 독립전사 어디 있나 어디에 있나 우리 여기 있지. 그 대목을 부를 즈음이면 군가가 전군으로 올마붙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리 자유를 누리리. 안개에 휩싸인 봉오동 골짜기가 고려령까지 들려지는 듯이 거대한 합창이 이루어진다. 여처는 군가를 듣고 부를 때 자주 그렇듯 또 김수협을 떠올린다. 끝내 이길 거라고 힘주어 말했던 동지, 그 다정했던 붓, 또한 떠오르는 아내, 생전에 아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말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서 나는 모자란 게 없어요. 당신을 만난 내 삶이 정말 좋아. 예쁜 당신, 내 걱정은 마요. 애들 걱정도 말고요. 아내가 부르는 여보 소리가 천지사방에서 산비둘기 소리처럼, 뻐꾸기 소리처럼, 올빼미 소리처럼 시시때때로 귓전에 울린다. 그때마다 여처는 가슴속 실배출이 낱낱이 뜯기는 것 같다. 여보, 가지 말고 나 좀 봐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나 좀 안아주세요. 꿈속에서 만날 때마다 아내한테 애원하지만 그 사람은 꼼짝도 아니한다. 미련 남기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이 웃는 얼굴로 제 갈 길을 간다. 피파골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자작나무들 때문에 여름에는 한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햇빛이 적은 탓에 풀들이 변변치 않아 발에 걸리는 게 적다. 피파골 중도의 길에서 반마장쯤 떨어진 숲 바깥이 바위지대다. 크고 작은 바위 사이사이에 몸 웅크릴 만한 곳들이 있다. 바위지대 너머는 전나무 숲이다. 유사시 전나무 숲으로 도망칠 수 있으므로 숨어있기 맞춤이다. 대원들은 바위 무더기 안에다 몸을 들이고 바위 사이에 총구를 대놓고 응전태세를 갖춘다. 안개비에 옷이 축축해졌다. 날씨 좋은 날이라면 이제 석양역인데 저물역처럼 어슴푸레하다. 누군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나서 읊조린다. 아 졸려. 안개비를 이불 삼아 한잠 푹 자면 좋겠다. 나는 얼른 끝내고 우리 숙사 가서 불 떼고 자면 좋겠다. 나는 해산진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서 자고 있다면 좋겠다. 비 오는 날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주전부리 갖고 들어와서 깨워주는데 나는 각시 보고 싶다. 비 오는 날 각시 안고 자면 좋은데 각시 운운한 진동삼이 주변에 있던 동료들한테 마구 쥐어박힌다. 무산 출생인 그는 이태전에 한영준, 김치명, 이화일 등이 무산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나갔을 때 대한독립군을 알아보고 입대했다. 일본군이 그의 집안 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무산 수비대 건물을 세웠다고 했다. 그를 비롯한 식구들은 일본 놈이라면 이를 갈게 되었고 그 입대를 허락했다. 당시 23살이었던 그는 이미 장가들어 아이도 있었다. 안개비로 시작된 말이 여기저기 건너 다니더니 한성까지 번진다.
한성에 가본 사람은 화일뿐인 듯하다. 화일은 김치명 중대장과 함께 여천을 후위해 한성에 갔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본 적이 없다. 지금도 하지 않는다. 여천의 외부 행보는 대업이다. 바깥에 비밀인 사안은 안에서도 비밀이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여천은 이태에 한 번씩은 국내로 들어갔다. 화일이 수행한 건 3번이다. 함흥이며 한성을 갔다. 군자금 때문이었다. 200명, 300명을 먹이고 입히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끔 조련하면서 무기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다. 다른 부대에서는 그 군자금을 어찌 다 마련하는지 몰라도 여천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함흥이나 신흥이나 원산이나 한성 같은 데로 가면 여천의 동지들이 나타났다. 여천의 동지들은 정성껏 마련한 군자금을 내어주는 한편으로는 돈 많은 친일 분자를 찍어줬다. 함흥이나 신흥이나 원산이나 한성 같은 데로 가면 여천의 동지들이 나타났다. 여천의 동지들은 정성껏 마련한 군자금을 내어주는 한편으로 돈 많은 친일 분자를 찍어줬다. 여천이나 김치명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나무 집담을 수월하게 넘었다. 화일을 방 밖에 둔 2사람은 주인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주인 머리통에 권총을 대고 말했다. 내 놈의 친일 행각을 단죄하러 왔다. 내 죗값을 내 목숨값으로 대신해라. 그러면 꼭 준비했다가 내주는 것처럼 돈이 나왔다. 5만 5천원, 4만 3천원, 8만 7천원. 화일이 참여했던 군자금 마련 작전에서 그러했다. 여천이 나를 데리고 다닌 까닭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어렵지 않았다. 여천은 언젠가 당신 대신 강을 넘어 다니라는 뜻이므로 당신 동지들과 이화일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쉿 다들 조용. 봉오동 쪽이 아닌 서늘악골 쪽에서 어떤 소리들이 감지됐다. 화일은 고개를 내밀어 서늘악골 쪽 숲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바람은 더 세지고 안개비는 쌀아기비로 변신했다. 바람은 더 세지고 안개비는 쌀아기비로 변했다. 시야는 더 흐려졌다. 자작나무 숲이가 흰 덕에 그나마 아예 캄캄하지는 않다. 부분대장 김바우가 중얼거린다. 일군인데 저것들이 왜 저쪽으로 오죠? 다시 보니 자작나무 새에 움직이는 형상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월강 추격대 지원부대인가? 지들이 질 줄 알고 구하러 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가만, 봉오동 쪽에서도 무슨 기척이 나는데? 봉오동 쪽에서 나는 기척은 서늘악골 쪽 기척보다 숨가쁘다. 꽤 패전하고 도망치는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쪽 다 될수록 조용하려고 애쓰는 게 역력한데 서늘악골 쪽에서는 느리게 움직이고 봉오동 쪽 움직임은 더 급하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양쪽 사이가 2마장 거리로 좁혀지고 있다.
양쪽을 번갈아 보는 새에 더 좁혀졌다. 우리 여기 있는 거 알고 협공할 생각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이리까? 우리 여기 있는 걸 어찌 알고? 그럴 리는 없잖아. 다들 총 쏠 태세는 갖추되 숨을 죽이라고. 연대장께서 우리 다 목숨 붙여 갖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자칫하다간 양새에 끼어서 꽃감이 되겠어. 용안이 나지막하게 끼어든다. 대장, 나 인필골 떠난 뒤로 꽃감 못 먹어봤어. 무슨 아버지가 아들놈한테 꽃감 한 개도 아니 사다 주시고 만날 총질이나 시키시니. 동수야, 수야, 너는 꽃감 언제 먹어봤냐? 용화는 느닷없는 한탄에 모두 웃음 터진 자기 입을 쓸어 막으며 엎드린다. 동수가 나선다. 화나, 나는 꽃감이 어찌 생긴 줄도 몰라. 꽃감은 감 깎아 말린 거라며 나는 감이라는 과일도 못 봤어. 그러고 보니까 내 아버님보다 내 아버님이 더 심하네. 우리 이따 사령부 올라가서 꽃감 사내시라고 할까? 근데 훈춘에 꽃감이 있을까? 둘이 주고받은 말이 어이가 없으니 대원들이 더 깊이 엎드린다. 엎드린 등짝들이 근데 훈춘에 곶감이 있을까? 강을 건너가야 하나? 둘이 주고받은 말이 어이없으니 대원들이 더 깊이 엎드린다. 엎드린 등짝들이 들썩거리며 웃음이 핀다. 쉬쉬, 조용. 적들이 가까워졌어. 이제부터 숨만 쉬기. 대원들 입을 막아놓고 숨을 죽인다. 양쪽 적들 거리가 반마장쯤으로 좁혀진 것 같다. 이쪽과도 직선으로 반마장이다. 반마장쯤 벌어졌던 양쪽 적들이 차츰 거리를 좁힌다. 기척으로 가늠하는 것일 뿐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양쪽이 서로를 감지한 것 같다. 이제 서로 소속을 대너라 큰 소리가 나겠구만 싶은데 느닷없이 총성이 울린다. 봉오동 쪽에서 오던 일군이 건너편을 향해 마구 총을 쏘아댄다. 설악골 쪽에서도 응사해댄다. 이게 무슨 일일까? 머리를 굴리다 보니 짐작하겠다. 퇴각병들은 봉오동 독립군들이 추격해온 것으로 여기는 것 같고 지원병들은 매복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성싶다. 아니 서로가 맹문이 되어버려 그냥 쏘는 건지도 모른다. 죽기 살기로 서로를 쏴댄다. 실탄이 나무에 박히고 서로한테 박히는지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것 같다. 양쪽은 자신들이 낸 총성들의 귀가 먹어서 이로로 자신들 말로 나오는 외침과 신음소리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제 쪽에 있는 자가 내는 외침으로 느끼는 것이다. 화일은 늘 내 쪽에서 내는 총소리를 먼저 듣고 살아온 터라 남들이 내 앞에서 쏴대는 총소리가 이렇게 요란한 걸 몰랐다. 내가 하려던 이 일을 남이 해주매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발바닥이 근지러울 줄도 몰랐다. 양쪽 일군들이 서로를 독립군으로 오해하고 쏴대고 있지 않은가. 봉오동 전투의 대미가 이런 양상일 줄이야. 화일은 자꾸 터지려는 웃음 때문에 몸을 깊숙이 숙인다. 여청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표정이실지 얼른 돌아가고 싶지만 얼마 만에 제 편들끼리 총질하는 걸 알아차리는지 지켜보고 싶기도 하다. 제20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